9월 3일 오후 4시 2분입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소위 국정농단, 자기들이 만들어 붙인 이름, 법전에도 없는 이름, 소위 국정농단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이 끝나고 난 뒤에,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난 뒤에 뭐 파기환송된 것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의 반응을 보면서 참 역겹고 또 재밌기도 하다라는 생각에 이 각 신문, 세 개의 신문사에서 내놓은 사설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봤습니다. 먼저 세 개 중에서 조선일보 거 제가 먼저 볼게요. 제목,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끝은 무엇인가?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을 파기했다. 유죄로 인정되는 뇌물 공여액을 50억 원 가량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확정되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말 3마리 등을 지원한 것이 뇌물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뭐 이렇게 쭉 나가요. 그냥 이 세 개 다 신문 판결에 대한 그대로를 읽어주는 내용으로 부분을 좀 채웁니다. 그리고 다 최순실이라는 말을 아직 씁니다. 놀랍게도 최서원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는데 다 최순실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중앙일보에서는 더 웃겨요. 최순실이라고 하고 괄로 쳐가지고 본명 최서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최순실이라고 하고 본명 최서원이라고 별도로 표기를 해요. 중앙일보는 본명이 있으면 본명을 쓰면 되는데 끝까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쓰고 괄로까지 한 다음에 본명 최서원이라고 씁니다.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조선일보. 처음 검찰은 이 사건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 현실에서 기업이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이 정권에서는 가능하겠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삼성에 대해서 요구했다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현실에서 기업이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 정권에서는 가능하겠는가? 원래 그렇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에다가 요구를 했다는 식으로 취지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 다음 밑에다가는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국정의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뭐 쭉 젊은이들은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느닷없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느닷없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정말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제목, 국정농단 유무죄 판단 매듭 불행한 역사를 접고 다음 장으로 이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해 최순실이라고 계속 쓰고 있죠.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뇌물죄는 쭉 내려옵니다. 뒤에 가서 뭐 이 내용들은 그냥 그 대법원에서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내용만 채워놨기 때문에 읽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모두 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 쟁점에 대한 사법부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마무리는 이미 언론에서 재판을 다 끝내버렸죠. 탄핵 소추안 통과 전에 이미 언론에서 판결을 다 끝냈지 않나요? 우리나라 언론은 사법기관이잖아요. 법원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가능한 빨리 끝내 불행한 역사를 매듭짓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
사법 판단의 종료가 국정농단을 둘러싼 정치적 반목을 끝내고 국민 통합과 기업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국민 통합과 기업 활력 되찾는 것을 걱정을 하면서 이거는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 더러운 사건이었어 라고 매듭짓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부패 경고한 대법원 판결.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후 2년 4개월 동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놓고 끊이지 않았던 법적인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다가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탄핵 소추안 통과가 되기 전에 벌써 일단락 다 시켰잖아. 이 중앙일보 너희들이. 전직 대통령이 법의 단죄를 받은 이 사건이 한국 정치에 주는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결을 해버리는 아주 고약한 버릇이 이 사람들은 아직 못 버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사법기관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아주 고약한 버릇들을 이 사람들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조선 동아와 마찬가지로 권력형 부패, 엄정한 잣대를 댄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비단 박근혜 정부에 머물지 않는다. 일단 확정을 하고 가는 거죠. 대통령과 그 주변의 실세에 권력이 집중되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그 어떤 부패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인 동시에 현재 살아있는 권력, 앞으로 출현할 권력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측근들이 제왕적 권력에 중독돼 부패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라도 정치 시스템 전반을 수술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아주 결론을 내서 확정을 해버리는 마무리를 조, 중, 동, 공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재정이라고 하죠. 이재정 맞죠? 그 여자 국회의원. 우방색이 어떠냐 하면서 그 실 같은 거 이거 갖고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거. 안민석이가 독일에 비자금을 찾으러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설레발이 쳤던 거. 하태경이가 황교안 씨를 당시 이제 황교안 씨를 앞에 두고 촛불에 타 죽고 싶냐고 소리 지르던 모습. 주진우라는 그 인간이 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의 섹스 비디오가 곧 나올 거라고 했던 거. 정우성이라는 인간이 극장에서 박근혜 앞으로 나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또 젊은 애들은 그걸 좋다고 박수치고 했던 그 모습. 김재동이 같은 애들. 전인권 털 많이 났는 그 가수. 이성환, 윤도현은 자기들 그 사무실 창문에다가 박근혜 하야하라는 플래카드도 달아놨었습니다. 그런 모든 그 미친 상황들이 저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는 지금은 제가 친구로 생각도 안 합니다만 촛불 들고 나갔거든. 서울에. 경주놈인데 서울까지 가서 굉장히 공을 들인 인간인데 촛불에다 공을 그렇게 들인 인간인데 자기 애도 데리고 나갔더라고요. 웃기는 거는 그 젊은이들의 불을 지핀 한 일화가 정유라가 돈도 백도 능력이다 이렇게 했던 그 발언인데 그 촛불들로 나갔던 그 친구는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단 한 번도 자기가 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본 적 없고 고등학교까지도 기부금 입학을 했던 놈입니다. 내가 그놈 카톡 사진에 촛불 들고 있는 모습 보면서 침을 뱉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다 가식의 연극들을 미친 연극 구판을 한판 한 거였어요. 그 이후에 또 MB 이명박 대통령 뭐 잡아 넣자 하면서 박영선 씨 지금 장관직 하고 있죠. 박영선 씨가 쥐 잡으러 가자면서 어린애들 선동해서 길에 몰고 다니고 하던 그 모습들. 정말 프랑스 혁명보다 더 저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습들, 고영태 이야기, 그 다음에 JTBC의 태블릿 PC 이야기, 완전히 미쳐 돌아가던 그 시절에 모든 거를 옛 이야기처럼 지금 덮으려고 해요. 이 조중동이. 뭐 경양 한겨레 뭐 이런 애들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동학운동까지 거들먹거리고 제주 4.3 판결도 지금요 다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토막 기사로 조그맣게 언급되고 다 말아버려요. 제주 4.3 판결도 막 뒤집고 양심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좀비 같은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이 정권의 시대에 왜 2년 전에 그 미쳐 돌아가던 그 사건들을 왜 덮으려고 하나요? 지난번에 황교안 씨가 자유한국당 대표직이 되면서 태블릿 PC를 언급했을 때 보였던 그 중앙일보의 발작적인 반응 혹시 기억하십니까? 중앙일보에 뭐 논설 주간인지 뭐 직책 가진 모든 인간, 글 쓸 수 있는 모든 인간은 전방위적으로 한마디씩 다 했거든요. 또 5.18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 과연 연 매출 500조를 벌어들이는 삼성을 말 2마리 스폰으로 엮어버릴 수 있을지 없을지, 또 박근혜 대통령을 최서원과 멍석말이 해가지고 그렇게 엮어버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과연 먹힐지 국민들에게, 그게 또 국민들에게 통할지, 이 땅에 사기꾼 같은 위정자들이 과연 국민을 사람으로 볼지 개돼지로 입증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기존의 그 좌익 언론들이야 원래 그런 거다 뭐 치지만 보수 색채인 듯 하다가 되치기 해버린,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몰아가 버렸던 그 조중동은 사기 탄핵의 주범입니다. 주범 중에 주범입니다. 태블릿 PC의 원흉인 중앙일보일까요? 만약에 이 순위를 매기자면 이 문재인 지금 조국 가지고도 되게 시끄러운데 그런 인간들을 탄생시킨 원흉의 금메달을 매기자면 중앙일보일까요? 아니면 김순덕 씨, 논설 주간이라고 하대요. 김순덕 씨를 필두로 한 동아일보일까요? 아니면은 조선일보일까요? 우위를 가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아주 박 터지는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조중동이. 굳이 그래도 금운동으로 순서로 매기자면 일단은 중앙일보가 금메달 감으로는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동아조선이 그다지 억울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단연 중앙은 그래도 챔피언감이야 라고 아마 동아조선도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조중동이 내놓는 이 사설들을 보면서 마치 범인은 다시 범행 현장을 찾는다잖아요. 범행 현장을 불안해하면서 서성이듯이, 그래서 빨리 묻어버리고 싶듯이 조중동은 탄핵의 여파를 주시하면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년 전 조중동의 행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동문서답이라는 유행어가 있죠. 문재인이 동쪽을 가르치면 답은 서쪽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동문서답이라고 하는데, 조중동이 이렇게 한결같이 논평을 내놓는 걸 보니까, 잊자고 덮어버리자고 논평을 내놓는 거 보니까 절대로 덮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답을 저는 다시 새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